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와 절약으로 다시 태어난 40대 주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3월이 왔습니다. 아이 개학에 엄마도 덩달아 신났네요. 삼시세끼 차리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니까 깨방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치워도 뒤돌아서면 원상복구되니 치울 맛이 덜했는데 고요한 집에서 간만에 여유롭게 빗질을 하니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요 근래 눈과 비가 간간히 내려서 현관바닥이 엉망이었어요. 흙먼지를 닦아내니까 방학 동안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귀찮게 느껴지는 청소도 개학날만큼은 너무 신나는 살림이에요. 방학 동안 밥 차리느라 고생도 고생이지만 무섭게 치솟은 물가로 지갑 사정 괜찮으신가요? 2월은 방학의 명절에 나갈 돈이 후덜덜했죠. 저희는 3인 가족이고 남편은 중소기업 10년차 가장, 이번에 직급만 차장으로 변경된 10년차 중소인이고요. 저는 10년간 전업주부 외벌이로 살다가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최저시급 반나절 일하는 40대 알바인입니다. 빠듯한 월급에 숨막히게 살고 싶지 않다며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좋다더라 하는 물건들을 하나둘 사 모으고 누가 맛있다더라 하는 음식들 찾아다니며 먹었더니 남는 건 집을 가득 채운 물건들과 통장뿐이더라고요. 사놓고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들이 집안에 깍 들어차서 답답함이 밀려올 쯤 하나둘 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물건을 쓴 돈만 아껴 써도 목돈 모을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건을 정리하면서 가소비를 했던 지난날들이 후회스러웠어요.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건 죄책감이 들고 되파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나눔도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물건 소비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절약으로 또 저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절약 생활을 하면서 저희 소득에 적당한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과 1년 전에는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네 분수를 알라 라는 말이 듣기 싫은 말처럼 들렸는데요. 비우고 절약 생활을 한 후에는 내 분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 경제 상황에 맞는 지출을 했을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수에 맞는 소비는 삶의 만족감을 얻게 해주고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즘 알바를 하면서 살림에 소홀했었는데요. 시간을 내어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만 급하고 자꾸 미루게 되네요. 낭비 없는 살림과 절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탁기를 바꾸고 딸려온 설명서와 부품들인데요. 10년 전에 샀던 신혼 세탁기 부품들을 아직도 보관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버리기를 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온갖 설명서도 다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만약을 대비한 물건을 참 많이 이고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오면 써야지,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써야지 하는 대비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휴지심을 이용해서 정리들을 많이 하길래 따라해봤어요. 아이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쓰던 핸드폰이 여러 대 있는데요. 아마도 그전 기종의 휴대폰 충전선인 것 같아요. 물건만큼 사진도 맥시멀이란 걸 정리하지 못한 몇 년을 돌아보며 느끼게 되네요. 생각난 김에 아이 사진 정리하고 선들도 비워야겠습니다. 물건 정리한다고 수납함도 참 많이 샀었는데요. 그간 비우기를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 수납함이 짐이 돼버리네요. 정리한다고 항상 다이소 먼저 달려갔었는데 요즘은 다이소 가기 전에 불필요한 물건을 먼저 비워본답니다. 미련으로 못 비운 그릇들 몇 개 비우려고 해요. 쓸 거라고 남겨뒀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건을 비우면 늘 정리함이 남습니다.
다이소 놀러가서 하나둘 사모았던 것들 씻기도 불편하고 잘 안 쓰게 되네요. 몇 달간 한 번도 안 쓴 컵들도 비워야겠어요. 예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 분명 다시 쓸 거라고 넣어뒀지만 결국은 쓰지 않아서 비웁니다. 알바 가서 열심히 쓰레기 버리는 영상으로 시작해보는 2월 가계부 정산입니다. 2월에는 명절과 학원 휴일이 있어서 17일을 일했어요. 저는 최저시급보다 약 몇백 원 더 많은 시급 10,000원 알바예요. 사실 많지 않은 알바 시급에 공개하기 부끄러운가 싶기도 하지만 경력 단절로 인한 긴 세월의 장사 없다고 알바 취업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깨달았네요. 아이 좀 키우고 나서 사회에 나갈 생각에 설렘도 가졌었는데 현실은 정말 냉혹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바를 해보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도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나절 일하는 것도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같이 나가 하루 종일 일하는 남편은 더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방학 동안 삼시세끼 차리며 정신줄 잡느라 힘들었네요. 친정 찬스로 받아온 음식들이 있어서 2월 식비는 성방한 것 같아요. 2월 식비는 37만 6,300원을 사용했습니다. 냉장고 음식들 먼저 소진하려고 열심히 냉파했네요. 배달 외식비는 96,200원, 피자, 치킨, 햄버거,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 먹었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벌고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기 새처럼 입 벌리고 있는 자식 때문이겠죠. 월급은 찔끔 오르고 물가는 껑충 뛰고 있으니 아껴도 본전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장바구니에 몇 개 넣지도 않았는데 돈 10,000원이 우습게 나가는 걸 보면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걸 마트 갈 때마다 느끼게 되네요. 과일값, 채소값은 금값이라 손을 덜덜 떨면서 집어오네요. 딸기도 끝물이라 요즘 몇 번 사 먹고 과일은 사치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만만했던 애호박도 3,000원 넘게 써붙인 걸 보니 외면하게 되고 모든 재료를 다 넣지 않고 있는 것에서 적당히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성장기 아이는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식비를 쓰고 있습니다. 잘 먹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절약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식비로 조금 늘어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설 명절 양가 부모님 용돈은 남편 회사에서 나온 보너스와 연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 10년차, 명절에 사장님이 봉투를 챙겨주시곤 하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정말 어려웠는지 이것도 못 줄 뻔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그래도 챙겨주셨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결혼 전에는 명절은 쉴 수 있는 날이라며 좋아만 했는데 결혼하고 명절은 또 다른 세계네요. 유튜브 채널 중에 이 과장님 중소인 영상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절약에 늦바람 들어 아끼고 절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이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도 큽니다. 철없이 욜로로 살 때는 애써 외면하고 살았는데요. 나이 40이 넘으니 점점 현실이 코앞에 다가온 느낌이라 정신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2월 저희 집 생활비는 식비 포함 총 63만 2,670원을 사용했습니다. 전달보다 30만원가량 적게 사용했네요. 애증의 관리비 45만 3,650원이 나왔습니다. 33평 3인 사용 금액인데요. 어디 원룸 한 달 월세 금액이 나와버렸네요. 교육비는 영어 태권도 48만원인데요. 지역 카페로 3만원 할인받아 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월 지출 총 합계는 183만 2,710원을 지출했네요. 2월 제 부수입은 68만 424원입니다. 남편은 투잡 대리운전으로 14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명절 지출은 연간비와 보너스로 처리하고 2월 지출 183만 2,710원을 제외하고 68% 저축했습니다. 남편 본업 순수 소득만으로 살아가기엔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이 투잡을 뛰고 있고 저도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라도 벌어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부부예요. 아낀다고 아껴도 때마다 나갈 돈이 생기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설레이는 봄도 왔네요. 2월도 열심히 아끼고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레는 봄과 함께 3월도 즐겁게 절약해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